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1월 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만 보면 조금 시원치 못한, 전반적으로 맥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이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머징 마켓한테는 현재 금융 환경이 썩 좋지 못합니다. 이른바 긴축 모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 치고는 현재 코스피 시장도 나름대로 그러한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 것으로 저 악재를 소화를 해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당장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그러한 흐름이 진행됨에 따라서 에너지가 직결되고 해서 결국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수순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보통의 종목 장세는 아니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목 장세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 동시다발로 상당히 화려하게 또는 복잡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보통은 종목 장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일부 특정 종목군들만 유독 많이 올라가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뜨거운 핵심 테마주 두 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에는 제가 2차 전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는 2차 전지보다도 최근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신기술주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였었죠. 메타버스 관련주, 또 NFT 대체 불가 토큰이죠. 자, 그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등을 하고 있고, 상당히 거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목들이 동반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죠. 자, 2차 전지들도 그 못지않게 탄력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재 시가총액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까지 올라가 있죠.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우리 종목인 대주전자재료도 괜찮고요. 신고가입니다. 또 SKC는 아직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나노신 소재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2차 전지 이른바 1+1+1이라고 했던 SKC,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중 나노신소재만 빼고 나머지 먼저 두 종목은 절대 단기 매매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한다는 관점인데요. 대주전자재료를 매수하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SKC는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하지가 않죠. 새롭게 매수한다면 SKC를 매수하면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 두 종목은 절대 보유가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여기서 끝날 종목들이 전혀 아니죠. 내년까지 본다 했을 때는 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도 떡하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20만 원까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단타로 하고자 했던 나노신 소재도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 목표가는 6만 원 내지 7만 원 받던 건데 단타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웬만하면 팔지 말고 가져가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종목들 특정의 그런 테마주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자와 같은 성격의 이른바 밈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 연준에서 약간의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해당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과열 신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 해당 분야에 지금 관련된 추천 종목이 있었죠. 원래 추천했던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최소한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또 새롭게 추천한 종목, 정식 추천한다 해서 말씀드린 종목이 위메이드하고 다날도 괜찮았단 말이죠. 자, 이들 종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는 반드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느리더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타이밍이 된다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와 관련돼서 네이버의 핀테크의 잠재력을 우리가 측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관해서 공동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되는 종목인데 바로 하이브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연결시켜서 하이브에서 나온 좋은 뉴스. JP모건에서 하이브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주가 아니라 플랫폼 업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네이버와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이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수한 종목이 있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 하나마이크론, 벌써 6개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하나마이크론만이 유일하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한테 상당히 운이 닿는 그런 대상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끝일 종목이 전혀 아닌데 어찌됐든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신고가를 내는 그 배경이 대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점을 현재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쉽게 팔지 않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쫓아가면서 매수하기 나쁘더라도 적당한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까지 단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판단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거침없이 계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죠. 선진국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러운 현상이죠. 이 내용은 추가적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인플레 해지 대상이 되고 또 뉴욕 시장이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것도 또 호재로 작용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원래 있었던 금융 시스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죠.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NFT입니다. 중앙금융 시스템에서 견제나 통제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생태계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특히 탈인플레 해서 디지털 골드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건데, 우리의 신기술과 아까 얘기했던 NFT 대체 불가 토큰과 같이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현재 밈이라고 하는 시장 인기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해 좀 우려를 표명을 했죠. 경고한 건 아닙니다. 약간 걱정이 된다. 추가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밈이 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원래는
모방을 통해 유전자가 아닌 모방을 통해서 후세대 또는 주변에 전달되는 문화적 현상을 밈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상 현재 개인 간 인기가 있는 종목군들,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그 인기주들이 바로 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공매도가 과하게 있고 또 불확실한 비즈니스라는데 그 비즈니스가 확실치가 않고 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입소문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아주 광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시총이 기존 완성차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광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도 그러한 측면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어떨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으로 현재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폭락을 한다든가 그럴 위험성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점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 밈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배경, 그들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되는 배경이 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최근에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수수료가 제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프랙션이라는 것은 부분 거래가 됩니다. 쪼개서 어떤 특정 종목 비싸다고 한다면 그것을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점이 하나씩 둘씩 도입이 되고 있죠. 프랙션 거래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젊은이들의 참여를 현재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슈가 공론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대중적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슈가 크게 확대되고 해서 상당히 인기를 모으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의 밈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부각되는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찌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우리 시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황과 그리고 팬데믹 현상 때문에 더욱더 그 신기술 종목들이 부각되는 환경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신기술이나 또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런 측면. 전 세계 그 어떠한 국가나 또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가 워낙 강하죠. 이런 것이 접목됨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되는 비즈니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판도로 보면 지금 대형주들은 거기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는 즉 이와 같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수가 좋으면 시장 분위기나 또 관심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그 위험도 동시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래서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과열 신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매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특정 테마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때 나타나는 과열 신호가 뭐냐 하는 건데, 동시다발로 무차별적으로 그 많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죠. 부분적으로 메타포스 같은 경우도 셀버스 AI, 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또 알체라, 그 외에 이지 미디어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이런 종목들 외에 지금 또 NFPT라든가 또 기타 등등 해서 컴투스도 많이 올라갔죠. 다날도 얘기했는데 다날도 올라갔죠. 넵튠도 올라갔죠. 에이스토리라고 하는 종목도 올라갔죠. 또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들, 에이스토리도 또 갑자기 급등을 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다소 무차별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은 단기적인 상투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선도주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직은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이브 같은 경우가 급락은 아니죠. 어쨌든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특히 선도주 중에 일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투 징후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다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은데, 일부 선도주, 1등 선도주입니다. 1등 선도. 지금 1등 선도주는 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이제 메타포스 관련주 중에서 우리는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위즈윅 스튜디오, 이 종목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최대의 선도주죠. 그리고 하이브가 아닌, 계속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 도대체 CG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들 종목들이 고점에서 장대 양봉과 더불어 거래가 터지고 특히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꼭대기에서 그런 모습이, 그것도 장대 양봉 2개째 나올 때에는 전형적인 매도 신호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한다면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그 해당되는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융통성을 좀 가질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특히 매수를 할 때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시장 판도상 현재 이런 중소형 개별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포스코나 또는 현대차나 이런 대형주들이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됐을 때에는 아마 지금 말씀드린 지금 기술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때는 최소한 그들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가 아니고, 거꾸로 현재 원래 단기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매도가 아니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그들 종목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그 요령을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죠. 한숨 돌려서 일단 지금 미국제 10년물은 이제 안정돼가는 것 같습니다. 1.5% 이하로 내려가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금융시장이 특히 테이퍼링이 공식화된 이후에 오히려 안정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94.0인데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갔죠. 1177원.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 한때 꺾어서 올라오는 터다가 다시 약간 내려가면서 외환 시장도 조금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가 움직일 거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인기 기술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과연 괜찮은지 아닌지를, 또 만약 그랬을 때 매도할지 아닐지를
현재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들 상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나스닥 선물 등은 뭐 현재 약보합 정도. 현재 일본 증시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내일의 상황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죠. 그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중의 흐름에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특히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좋으면 대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까지 같이 아울러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테이블을 일단 지워놓고요. 일단 그 잔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순매도, 개인들 순매도,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모습, 특히 11월 달 들어서는 비교적 기관들이 노골적으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만 해도 조만간에 지수 상황이 좀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지수상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수순 상황에 따라 3,100 정도까지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기관들의 스탠스를 우리가 미리 현재 지금 읽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다소 흔들렸습니다만은 베이시스는 꾸준하게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베이시스 폭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0에 수렴을 했죠. 자, 그 부분은 다소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나쁘지 않은 가운데 현재에서 긴축 모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지금 탐색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네이버를 얘기해야 될 건데요. 네이버가 그 와중에 오늘같이 그 대형주인데 시총 3위 종목이죠. 그래도 2.3% 정도라면 나쁘지 않죠. 꽤 탄력적으로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 전에 네이버를 재평가한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평가한 것은 뭐 서치 플랫폼 45조, 온라인 쇼핑 10조, 지홀딩스 11조, 또 웹툰 웹소설 3조, 핀테크를 3조, 핀테크를 잘 봐야 돼요. 또 그 관계사 지분 가치 6조 원, 기타 등등해서 전체 한 78조 원. 그래서 적정가는 한 47만 5천 원 정도. 이게 합리적인 또는 평균적인 현재 그 네이버에 대한 평가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가 재평가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되면 대략 112조에서 주가를 본다면 6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내년 상반기라기보다는 내년 하반기까지네요. 내년까지 본다면 그런 정도까지 가능하다 하는 관점으로 재조명한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뱅도 최근에 카뱅이 뭡니까? 그 상장이 됐죠. 근데 카뱅을 보면 상장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묻혀있는 네이버의 핀테크 쪽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된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카뱅은 지금 최초 상장될 때 당시 시총이 40조였었고 지금 27조 원 정도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시총 19조, 합계해서 카뱅과 카카오페이의 합계 시총은 46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카카오 핀테크 분야가 46조 내지 많을 때는 55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네이버의 핀테크를 보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핀테크, 현재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이버 핀테크를 보는 시장에서의 관점은 불과 3조 원 정도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간접 카카오의 핀테크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정도로까지 네이버의 핀테크의 그 파워가 약하냐 하면 전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카카오 핀테크의 3분의 1 이상은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20조 내지 30조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을 3조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핵심 그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만 보더라도 일단 2019년도 9월에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한 네이버가 지분 81%, 그리고 나머지가 미래 에셋과 관련돼 있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이 파이낸셜 쪽을 보게 되면 역시 그쪽만 본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 뱅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것만 보면은 아마 현재 카카오 뱅크의 그 파워의 3분의 시장 규모나 내용 등으로 봤을 때 절반도 안 되고, 이쪽 분야 3분의 1 정도의 규모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가 19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지금 네이버 페이가 있단 말이죠.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를 비교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등하거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 페이가 더 우세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모바일 앱을 출시해서 현재 상황에 걸맞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간편결제에다가 자산관리, 금융상품까지 포괄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 결과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장 결제, 주문하기에 특화하면서 또 온라인 쇼핑, 특히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은 아주 강하죠. 거기에 연결돼서 확장성이 더 돈독해지는, 공고해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장 결제, 주문하기에 특화되면서 더욱더 그 힘이 배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 외에도 QR코드 결제, 포인트 적립, 이쪽 가맹점이 벌써 10만이고 그 포인트의 종류만 50개가 넘어가는, 상당히 이 부분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그 외에 상당히 다양한 해당 업체, 해당 금융 서비스, 외상 결제 및 간편 송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SME가 있는데 그 네이버가 자랑하는 중소소형 업체를 뜻합니다. 중소상인, 중소업체를 뜻하는 SME라고 해요. 자,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정상과 또 빠른 대출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을 원활케 하는 그런 작용을, 그런 장치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네이버가 자랑하는 스마트 스토어와의 관계가 더욱더 광범위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페이 쪽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페이보다는 네이버 페이가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지만 그 전망이 더 밝은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카뱅과 비교되는 네이버 파이낸셜 쪽은 좀 약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뱅과 또 카카오페이를 합친 카카오의 핀테크의 전반적인 시장 가치의 최소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를 평가를 받아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단지 네이버에 묻혀있던 이유에서 3조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것은 현재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얘기죠. 나중에 어떤 수술을 거치더라도, 분설을 하든 또는 분사해서 미국에 직상전을 하든 어떤 수술을 거치더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재평가되는 상황이 나올 소지가 크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얼마만큼 레벨 업이 될지는 가히 상상을 불허하죠. 당장 100만 원이 가도 되는 정도라고, 이제 100만 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70만 원 이렇게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네이버는 글쎄요, 그 외에 조금 더 네이버에 대해서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자, 하이브에 대해 현재 그 전에 한투증권에서 말이죠.
위버스 하이브가 아주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라고 하는 팬 관리 플랫폼을 위버스라고 합니다. 그 전에 가치가 5조 원이 넘는다, 5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각종 아티스트들의 그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OSMU,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스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수요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새로운 용어가 OSMU라고 하는 건데, 그 효과가 현재 그 최대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신규 콘텐츠도 계속 누적 효과가 또 계속 가속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런 얘기고요. 또 계속 아티스트 BTS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소 문제긴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신규 신설 또 신생 아티스트들이 개발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 그리고 또 유료 구독자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도 5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르포 가입자당 매출도 현재 9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3년 내 벌써 2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한투증권에서는 하이브의 가치가 5조 원 이상, 하이브의 위버스의 가치만 하이브 내에 있는 위버스 플랫폼의 가치만 5조 원이 넘는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JP모건에서 이 하이브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 기획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를 35만 원. 하이브의 주가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를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38만 9천 원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기존 35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로 약간 뒤늦게 31%나 한지 올려놨다는 것인데, 특히 위버스의 플랫폼 성장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고요. 근데 위버스도 위버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FT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사업에 진출한다는 건데, 일단 두나무와 전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된 유통 채널을 구축을 해내가고 있다는 것도 한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스, 즉 NFT 거래 대상, NFT 대체 불가 토큰의 거래 대상이 되는 NFT 구스라고 하는 상품, 잠재력, 상품의 저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산, 현재 NFT 콘텐츠에 대한 생산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산 원천이 바로 아티스트, 각종 그 BTS 같은 아티스트의 IP,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음원뿐만이 아닙니다. 음원은 이미 유료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 전에 현재 유료화하기가 어려웠던 새로운 분야까지 다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NFT 때문에 제가 등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디지털 파일을 등기할 수 있어서 소유권을 부여시켜서 가격을 매기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을 NF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NFT가 도입이 돼서 활성화가 되면 그 아티스트들의 현재 블로마이드 같은 사진, 또 각종 그들의 비디오, 또 그들의 그림, 시그니처, 사인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글, 그리고 그들의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유권이 현재 부여가 된다고, 그게 거래가 됩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구수, 이제 상품이 얼마나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겠고, 그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이브도 하이브지만 지금 하이브와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V 라이브라고 하는 역시 팬 관리 플랫폼인데요.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 때문이라도 하이브도 하이브지만 그리고 네이버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NFT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NFT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는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시대적인 산업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 그런 어, 변화 관련된 혁명에 거의 준하는 그런 그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NFT라든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 그 전에 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그냥 간단하게 너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이 웬만하면 다 죽을 쓰고 있는 판에 하나마이크론만 유독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데, 원래 하나마이크론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SAP 반도체, 넷페스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후공정 중 뭡니까 그 패키징 하고요, 또 테스트 쪽에 주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갖고 있다 하는 건데, 자,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 즉 현재 원래 했었던 것은 모바일용 쪽이었었죠. 최근에 서버용 쪽으로도 해당 품목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측면, 특히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도 현재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이런 변화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스 지분 32.7%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결 실적도 상당히 그 효과가 클 것이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말씀드렸죠. 비메모리 PMIC 전력 관용 반도체, 터치 IC, 또 파운드리 쪽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특히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강점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적 분할한 자회사 하나 WLS에서 원래 그 업체는 범핑, 칩과 기판 연결시키는 그 작업 내지 그와 관련 소재를 범프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프로브 테스트, 어떤 검침하는 테스트인데요. 이거 주업인데 신규 사업,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SiC RD의 광적 층재별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초고속 충전용 IC는 칩입니다. 초고속 충전 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이미 납품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NXP, 세계 최고의 자동차 솔루션 업체입니다. 반도체 칩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칩 설계 업체죠. 이미 급속 충전 IC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른 어떤 반도체보다 이 한 종목만큼은 절대 팔지 말고 오히려 약간 높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매도 신호가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좀 매수할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물량만 팔지 마시고 딴 데 눈독 들이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괜히 좋은 종목들을 놓치면 현재 그 종목을 놓치게 되는, 좋은 종목들을 매도하게 되면 그 종목들을 원래는 갖고 있어야 되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3만원 정도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만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앞에 얘기했던 특히 초고속 충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의 무한 경쟁 시대로 현재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제1차 에너지 밀도와 관련되어 있는 주행 거리가 일단 가장 좋아야 되고, 두 번째 빠른 시간 내 충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 빠른 시간 내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초고속 충전 IC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하나마이크론 자회사 하나
WLS가 그 기술을 전 세계 유일하게 갖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마이크론이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실적도 좋고 그러니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진 밀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가 지금 나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연락처가 이 자막에는 안 뜨네요. 010-242-0553 010-242-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